안녕하십니까. 기파랑 세빛별곡 발표를 맡은 김영빈, 그리고 김승현입니다. 기파랑은 고전작품 스토리텔링 시도의 일환으로 플리마켓을 기획하였습니다. 플리마켓 기획 및 굿즈 제작의 과정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옥차로는 기획 개요와 원전 소개, 그리고 플리마켓 기획과 제품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개요입니다. 기파랑은 고전 문학의 스토리텔링과 방안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플리마켓의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확장했습니다. 플리마켓 수익으로 고전작품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았으며 어떠한 굿즈를 제작할지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학기 세빛별곡을 준비할 시기가 되어 플리마켓 계획 등을 논의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세빛별곡은 비대면 행사로 전환되었으며 이런 와중 대면 활동 진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스토리텔링을 응용한 고전작품 굿즈를 제작하되 플리마켓 진행 대신 이에 대한 기획과 제품 구성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전 소개입니다. 기파랑은 스토리텔링 작품으로 별주부전, 금방울전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별주부전은 익히 알려진 고전, 그리고 금방울전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고전, 이렇게 두 작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별주부전입니다. 이 작품은 토끼전, 토생원전, 토의 간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한문본에는 토벌 산수록과 별토전 등 여러 이본이 있습니다. 판소리 계통의 소설 춘향전 그리고 심청전 등과 같이 영조, 정조 시대에 형성된 작품으로 별주부전의 경우 판소리인 수군가를 소설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주부전 공예 디자인 선행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디자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기존의 별주부전과 동일하게 거북이가 토끼의 간을 찾아오는 이야기이나 현대의 인물인 연구자, 즉 나가 직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내용을 이끌어가는 특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나, 그리고 과거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위트 있게 융합하는 색다른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지의 캐릭터들은 자신의 표정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속이고 있고 나 또한 토끼를 도와 거북이를 속이고 있습니다. 거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계략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6컷의 이야기는 설화의 특성처럼 우연적이며 비현실적인 내용이지만 그 전개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제작된 접시의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디자인이 새롭고 신선하면서도 좀 거부감 없이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금방울전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금방울에 탈을 쓴 금령이 남자 주인공을 도와 괴수를 퇴치하여 애군이 다한 뒤 탈을 벗고 둘이 부부가 된다는 내용으로 설화적 요소가 짙은 전기소설입니다. 금령전 혹은 능견난서라고도 불려집니다. 목판부는 모두 경판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형박물관의 28장본, 그리고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나선문구의 20장본 등 10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필사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31장본 등 활자본과 함께 판본 10여 종으로 목판, 필사 모두 합쳐 20여 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남녀 주인공 해령과 금령은 원래 동해용왕의 아들과 남해용왕의 딸이었습니다. 용자와 용녀는 혼인을 하여 산행길에 나서는데 용녀는 요괴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고 용자는 장원 부인의 몸속을 몸을 피했습니다. 그 후 용자는 장원의 아들 해룡으로 태어났으며 용녀는 과부 막시의 몸에서 금방울로 태어났습니다. 장원 부부는 난리로 해룡을 버리는데 도적 장삼이 해룡을 얻고 강남 고군으로 도망갑니다. 한편 김삼랑의 처 막시는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던 어머니가 죽자 장례를 마치고 심효살이를 합니다. 어느 날 꿈의 옥황상제가 아이를 점지해주며 죽은 남편과 동침하여 금방울을 낳습니다. 금방울은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함은 물론 신출귀모라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을원인 장나
오히려 혼만 당하고 풀어줍니다. 어느 날 장원 부인이 병으로 죽었는데 금방울이 보온초를 가지고 와서 부인을 살려냅니다. 이로 인해 막씨와 장원 부인은 의형제를 맺고 금방울은 두 부인을 왕래하여 사랑을 받습니다. 하루는 금방울이 난리 중에 잃은 해룡을 그린 족자를 장원에게 건네주고 사라집니다. 이때 난을 평정한 태조 고왕제는 늙은 나이에 금선 공주를 얻습니다. 어느 날 황후 공주 시비가 달구경을 하다가 요기에게 납치당하니 황제는 공주를 구해주는 자에게 천하의 반을 준다고 방을 붙입니다. 한편 장삼이라는 도적의 집에서 자라던 해룡은 그의 아내 변씨에게 갖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금방울이 등장하여 도와줍니다. 참다 못한 해룡이 집을 나와 산으로 갔지만 금털이 나고 머리가 아홉인 요괴를 만나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 금방울이 나타나 요괴에게 먹히고 해룡은 금방울을 구하려고 굴속을 기어들어가다가 금선수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앞에서 피 묻은 옷을 빠는 시녀가 건네준 보검으로 요괴를 찔러 죽이고 배를 가르니 금방울이 굴러나왔습니다. 황제는 납치되었던 사람들을 구해온 해룡을 부마로 삼았습니다. 이때 북방 흉노의 침입이 있자 대장군이 된 해룡이 출정하여 큰 공을 세우고 좌승상에 오릅니다. 한편 막씨와 장원 부인이 금방울을 잃고 슬퍼하니 꿈에 선관이 나타나 다시 만날 것을 알려줍니다. 마침내 꿈에서 깨고 보니 금방울이 껍질에서 벗어나 선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어지러지자 해룡은 순무어사가 되어 돌아다니며 자기를 키워준 장삼의 묘에 배례하고 아내인 변씨 모녀를 위로합니다. 또한 금방울이 건네준 족자로 인해 부자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황제는 금방울을 서울로 데려와 양녀로 삼고 해룡과 결혼시킵니다. 이에 부귀 공명을 누린 해룡과 두 부인은 백일 승천합니다. 이 작품은 금방울이 남주인공인 해룡을 돕고 애군이 다하여 탈을 벗고 부귀 공명을 누린다는 설화성이 강한 전기소설입니다. 작품의 주요 모티브는 남녀 결합과 그에 따른 부귀 공명의 획득입니다. 봉건제도화에서 신음하는 서민 대중과 그들의 행복에 대한 염원을 작품으로 형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방울이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갑하여 해룡과 결혼을 하고 부귀 공명을 누리도록 구성한 건 당시에 속박받던 여성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플리마켓 기획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기팡은 플리마켓을 내기로 확정한 이후 무엇을 판매할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스티커, 에코백, 키링, 머그컵, 책갈피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으나 우선 우리 손으로 구현하기에 부담이 덜 되고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유형의 굿즈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논의 끝에 기팡은 스티커, 키링 두 종류의 굿즈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종류의 굿즈는 만드는 방식, 표현 방식이 다르므로 한결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금을 기부하자는 논의도 하였습니다. 여성 영웅 정규소설 금방울전, 해안과 육지로 오가며 펼쳐지는 우화 별주부전을 다루므로 여성 아동 후원단체, 환경단체 등 뜻있는 곳에 기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하여 플리마켓이 무산되었으므로 실현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도 거쳤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해서 논의 끝에 두 종류의 스티커, 6종의 키링이 완성됐습니다. 각각 금방울전 스티커 1매, 키링 2매, 별주우전 스티커 1매, 키링 3매입니다. 스티커는 곽은영 하우가 금방울전을, 저 김승희 하구가 별주우전 스티커의 도안을 담당했습니다. 키링은 김채연 하구가 금방울전 키링 2매를, 배주 하구와 임지연 하구가 별주우전 키링을 각각 2매씩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방울전 키링은 금령이 공주가 된 금방울전의 스토리에 초점을 두어 공주를 의미하는 부채와 조르개 모양의 부자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안에 들어간 방울을 통해 금령이 방울로 존재했던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별주우전 키링 중 1번은 별주부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갈 때 보는 풍경을 나타내기 위해 지느러미와 푸른색 펜던트를 넣었습니다.
이번 키링은 용궁에서 용왕과 별주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용왕을 의미하는 원관과 별주부 모양의 부자재를 함께 조합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주부전 키링은 바다가 원전에서는 토끼에게 갈등의 공간이고 현실에서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면모가 부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공간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아름다운 요소이며 바다를 상징하는 조개와 불가사리 펜던트, 그리고 바다를 닮은 프리즘을 선택하였고 토끼 펜던트를 추가하여 별주부전의 이미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커를 소개하겠습니다. 별주부전 스티커는 키링과 마찬가지로 해양오염에 관심을 두었기에 해양생물들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누가 갈 것인가 의논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해양생물들을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또한 별주부전의 스토리를 고려하여 별주부전 속 상황을 그렸고 고전 소설로서의 이미지를 더하고자 해양생물들에게 갓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첫째 줄에는 별주부전 속 장면을, 둘째 줄에서 넷째 줄은 바다 환경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을 그렸습니다. 금방울전 스티커는 금방울전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으면서 스티커의 활용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해룡을, 오른쪽 하단에는 금령을 위치해 두었고 중간에는 금령과 해영이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상단에는 금령의 활약을 보여주는 보온초와 족자, 금방울전에 나온 돼지요괴, 금령의 선임 모습인 선녀, 그리고 원전 제목에도 있는 금방울을 그렸습니다. 하단에는 해룡의 이름을 본따 그린 용과 고난 뒤 행복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의 삶을 표현하는 무지개, 주인공들이 본래 수증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해초, 그리고 긴파랑 로그를 그려 넣어 각각의 그림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의 느낌을 내기 위해 예스테일의 구름을 그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